20대들이 그 죽음, 자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였냐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제목이 더 떨어져봐 이거예요. 본문이 뭐냐면 자살하면 그만이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무브 투 헤븐에 나온 걸 보면 그 아이가 죽죠. 그러고서는 그 부모들이 막 기절하게 이렇게 슬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화는 그 노인의 고독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해서는 또 그 자식들이 뭐 그냥 다 싹 버려주세요. 뭐 돈이나 있으면 가져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 고독사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진행 중인 이야기라서 뭐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청년들의 자살 증가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러냐? 그럼 결국에 최종적인 서포트 시스템조차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고독하게 죽냐?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2, 3년 안에 돌봄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이라도 살면 그 다음에는 뭐 국어를 하든 뭐 늑대소년이 되든 뭐라도 살 수 있는 그 찬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삼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여건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젊고 생기 있는 단어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MZ라고 하는 M에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2001년 이후에 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1번이 뭐냐? 가난입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래요.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지? 그런데 200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반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2001년에 크게 이라크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거기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는데 그 돈이 못 가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아침에 라디오를 틀면 맨날 아침마다 worst of the worst. 그러다 보니까 2001년부터 이 일터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일자리 잡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기도 힘들어, 돈 벌면서도 힘들어, 모으기도 힘들어, 불리기도 힘들어, 집값은 너무 비싸졌어. 그런 데 있어서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여의치가 않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친구 없이 홀로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학종 세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종이 되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못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롭고 괴로워도 누구 하나 뭐 친구 불러서 야, 뭐 나 이런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미천도 이제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고독사라든가 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특정 그 인구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폭등을 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물론 20대 남성은 원래 되게 높아요. 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일단은 그 사회 제도 안에서 끌어안아야죠. 뭐 친구들 많이 만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안에서 지도권에서 그 정신 건강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을 또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뭐 1인 가구들 이제 이런 쪽으로 예산 많이 쓰겠다고 서울시장도 이제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혜택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절대적으로 세금을 계속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혜택은 적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상담이라든가 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뭐 그 사람들을 뭐 들여다보는 뭐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실까요? 네. 뭐 너무 가슴 아프긴 한데 사실은 그 청년들이 이렇게 안 좋은 그 마지막을 맺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 어떤 경제 상황, 이런 어려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회적으로도 이런 서포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자 여자 붙어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 키워놓고 사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를 나는 국가에다가 막 이렇게 거의 멱살 잡고 답을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